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헤드라인을 주세요. 주주가치 높여라. 행동주의 펀드 나서자 상장사 주가도 날았다. 예, 이게 뭐 작년에도 저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이 행동주의 펀드다. 뭐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그러면 전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무지하게 싸우는 거야. 그쪽에는 벽창호고 저쪽 기업은 완전 벽창호고야. 할려면 해봐라. 막 그죠? 예. 그리고 막 하다가 막 바위로 계란치기 아니 바위로 계란치기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해가지고 막 그게 몇 년 끌다가 아유 기법 예. 지겹다 지겨워 그만하자 이런 것들이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와 그를 보는 시각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M이라는 회사에 그죠? SM. 이수만 총괄 뭐 프로듀서라고 했죠 그때. 예.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그 요번에 저 화제가 됐던 이 얼라이언스 파트너의 그 이창환 대표가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SM도 부르고 이창환 대표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속발해가지고 그때도 뭐 굉장히 갈색 싸우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플로우가 뭐냐면 이렇게 발표한 거죠. SM도 오케이 이창환 들어와. 예. 당신이 들어와서 기타 비상무이사를 해. 기타 비상무이사가 뭐냐면요. 거기서 상근하지는 않는데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들어볼 수 있죠. 등기 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제 뉴스가 나왔죠. 우리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남우 교수님이 뭐가 됐냐면 그 회사의 사회이사 선임위원회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이제 모시는데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상장사는. 네. 거긴데 그 사회이사를 모시는 추천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뭐냐? 야 행동주의 펀드 그 주창한 사람도 그 의결권을 가진 그 보드 멤버에 들어가고 그 사회이사를 새로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이수만 회장 그쪽 계열이 아니고 공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남우 교수님 같은 분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제작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같이 이제 한 30년 넘게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투자한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와, 이 한국 증시가 진짜 상전벽해했구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뭐 공격적 그렇다고 이게 무슨 소송전으로 가거나 막 뭐 엄청난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란을 들었는데 바위가 그냥 깨졌어요. 아직 안 던졌는데. 그렇지. 더 심한 건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5대 금융지주가 있잖아요. 네. 계란도 던지기는커녕 쪼물딱 했는데 알아서 우리 저 배당할게요.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저런 차트가 나온 게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제 오스테인 임플란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행동주의 펀드가 나섰다 뭐 이런 용어도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뒤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그쵸? 벌어지거든요. 네. 자,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조금 올랐지만 11% 올랐고 JB 전북은행이죠. JB 금융지주는 37%, 저게 대구은행 그룹이죠. DGB 12%, KB금융지주 20%, 신한 저희가 제일 먼저 움직였죠. 그죠? 예, 제일 먼저 새로 이제 손들었죠. 회장 내정되신 분이 우리 먼저 할게요. 제일 먼저 치고 나가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25%, 하나금융지 24%, BNK가 이제 저게 이제 부산 N 경남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은행 경남을 합친 저 금융지주가 11%, KTND 참 안 움직인다. 4.16. 그다음에 SM이 5.08. 근데 SM은 사실은 저 행동주의 펀드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게 올해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이 작년에 올해. 많이 올랐죠. 올해 25일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저게 일단의 뭐 행동주의 펀드가 뭐 공격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주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성숙돼 있다라는 예. 거죠. 성숙되지도 않은데 던져봐야 냉랭합니다. 근데 은행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염화시중이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눈 찡긋한 것 같다는 느낌? 은행에서도 배당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뭐 태광산업이나 BYC 이런 쪽에도 이제 일부 행동주의 펀드에서 꿈쩍도 안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여지가 있는 기업들과 산업군이 있더라. 근데 거기서부터 소프트하게 타치를 했는데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게 뭐 백기사냐 뭐 이런 논란인데 그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파행적인 운영을 해오고 그리고 2천억의 횡령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지만 작년 개장하는 날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기 보면 이제 2022년에 쭉 사선이 직선이 돼 있잖아요. 저희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저런 아픔을 겪었는데 사실은 거래 정지됐을 때보다도 주가가 이제 높아진 거죠. 저거는 이제 19만 원에 공개 매수가 들어가니까 19만 원에는 안전하게 팔 수가 있는 예. 주식이죠. 그래서 어제 많이 이제 올랐던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1년에 오스템 임플란트 건도 그렇고 SM 건도 그렇고 금융 지주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KTNG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주주 권익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분들도 있고 근데 처절하게 깨졌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갑자기 또 방향을 선회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right direction 방향성을 잘 잡았다. 다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속도가 조금 나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특히 SM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쨌든 이제 객관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드 멤버로 이렇게 대거 모시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제 가버넌스라는 측면과 주주에 대한 소홀한 정책 이거라고 봤을 때 이거를 해소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성숙돼 있는데 사실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당국에서도 이걸 굉장히 서포트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작년에 제가 하루 결석하고 회의 갔던 게 저거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가 패널로 나가고 그때 느낀 게 저는 한 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올데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한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한 세션에 첫 세션에 이제 패널로 나간 건데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당국자들도 이거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크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차트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라는 게 대부분 소비재라든지 B2C 업체입니다. 자 보세요. 은행은 다 B2C죠. 그죠? 그다음에 KTNG 당연히 B2C, SM 당연히 B2C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사실 B2B지만 우리도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 소비재 업체들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남양유업 사태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런 어떤 주주에 대한 정책, 가버넌스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크게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주주가 그 소비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맥락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일부 소비재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주주를 굉장히 안 좋게 대한다든지 또 ESG라는 게 소홀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인 어떤 반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전향적인 걸 했을 때 그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들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금융지주의 예를 보면서 그러면 일반 산업지주라고 합니까? 일반 지주들 있잖아요. 그룹사들. 여기는 그냥 저렇게 저평가 상태로 있을 수 있나? 물론 이제 주주 구성이라든지 워낙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처럼 주인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반대라든지 이런 게 견고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래대로 생각했던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본질 가치로 회귀할 거다라는 그 시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가 시동을 걸었는데 일반 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주의 펀드 혹은 이런 지배구조 또 주주 정책에 대한 이슈는 일회성 테마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뭐 주가가 계속 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는 등락을 할 텐데 계속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또 그 기업들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정책 당국에서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리는 좀 디테일한 정책들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초에 어떤 재료보다도 어쩌면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스템 얘기 1분만 드릴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어떻게 됐었냐면은 최규옥 최대 주주가 있는데 강성부 펀드가 거기를 6% 주식을 사서 공격을 했어요. 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최규옥 대표가 그 주식을 MBK에다 팔아버렸어요. 자기 주식을. 그리고 MBK는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장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주목할 거는 최규옥 대표한테 회장한테 사는 주가와 예. 공개 매수 가격이 같죠. 근데 이제 절반만 파는 건데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강성부 펀드가 공격했을 때 보통 이전에는 그냥 무시했잖아요.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식을 다 던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가 그럼 우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나 MBK가 개선을 하나 지배구조 개선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제 환영 성명을 냈어요.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 나온 되게 거예요. 좀 특이한 모습. 아니 근데 그거를 다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갖고 이제 그 금액도 다 산정해 놨어요.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이걸 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최대 80한 4% 5% 정도 매수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플러스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